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화질 동영상을 단독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YTN에 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방송 이후 기사를 쓴 한동호, 홍성욱 두 기자와 YTN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1년 만인 올해 4월, 법원은 5억 원을 물어주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는 화해 권고 결정을 보냈고 YTN 측은 이의 신청으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해 상황이 종료됩니다. 한동호 기자가 1년 반 동안 소송으로 고통받은 과정을 기술한 Y파일의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 이슈 때문인지 여기에 수많은 공감 댓글이 붙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아봤는데 검찰만 못 알아본 김학의 얼굴. 김학의 사건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 수 있다. 고화질 동영상이 제작된 건 지난 2012년, YTN 보도는 지난해 4월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칼럼을 쓴 한동호 기자는 김학의 사건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관련 수사 상황 등을 계속 지켜보고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관련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조중동이나 이런 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FDA인가 거기 승인을 못 받아서 내년 말이나 돼야 백신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을 하던데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약처 자체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 3월 이내에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어째서 YTN만 그 미국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늦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시나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YTN 보도 내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FDA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은 이르면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YTN은 이에 대한 정부와 식약처 설명도 보도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시청자의 지적대로 미국 FDA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따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승인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런 승인 여부와 국내 도입은 별개라는 겁니다. 또 미국 FDA의 승인 지연에는 이해관계가 섞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가 인터뷰도 방송했습니다. 값도 3, 4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청 경쟁력이 생겨버려요. 또 그렇고. 그래서 모더나나 이 파이자의 경우는 지금 초기에 이것을 다 소비하지 못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리하면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따로 국내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미국 FDA 승인 지연 우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신 관련 기사의 댓글에도 정파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YTN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적 논쟁과 관계없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